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맹 한국사 강사 미정쌤이에요. 여러분들 6월 평가 모의고사 긴장되고 이 긴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국사 총평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문항 분석 해보도록 할 건데 아직은 이 한국사를 좀 미리 준비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을요. 여러분들 이제 요런 정도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제 내가 등급 요 정도 맞으려면 요런 문항들을 가져가면 되겠구나. 뭐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시험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수능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난이도 보면요. 24학년도 수능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24학년도 수능이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 여러분들한테 그냥 상식적인 거 교양적인 수준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24학년도 수능에서 이 한국사도 난이도는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23학년도 수능이랄지 이제 그 전에 아주 이제 쉬웠던 한국사랑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어떤 그 사료랄지 주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분량도 늘어나고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었는데 그 시험과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6월 평가 모의고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12월에 개강했었던 1배속 개념 완성 7지도를 들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점 1등급 나올 것이고요. 근데 공부를 좀 안 했다. 나 그냥 요 정도만 해도 그냥 평소 실력으로 가도 뭐 3, 4등급은 나오지 않았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항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등급, 뭐 3, 4등급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반드시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뭐 한국사 하느라고 시간에 쫓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 문항 그 시대별로 이제 이 문항이 어떻게 배치됐나 살펴보면요. 전근대사가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정이에요. 이건 여러분. 6문항, 그 다음에 근현대사 14문항. 그 전근대사는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학습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문제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얘는 이제 2문항으로 보통 고정이고, 선사도 한 개는 주고, 고대랑 고려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엔 고대가 2문항, 고려가 1문항. 다음번에는 고려가 2문항, 고대가 1문항. 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는 우리가 흥선대원군, 그리고 뭐 강화도 조약, 요런 시점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시점까지 5문항 출제되고요.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방식이랄지, 우리의 독립운동사, 요런 것들 5문항 출제가 돼요. 그리고 현대사 4문항, 요렇게 20문항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항 들어가서 뭐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떤 식이냐라는 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우리 6평이. 이 수능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좀 다채롭고 다양하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은 한 번쯤 여러분들 눈에 익혀봐라. 이런 차원에서 냅니다. 그러나 그 실제 이게 좀 이렇게 자료가 내가 이렇게 처음 본 거다라고 해도 답을 고르는 그 핵심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유네스코에 요번에 이제 23년에 등재가 됐던 9월 달에 등재가 됐던 가야 문화유산이 출제가 됐는데 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지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몰랐어도 가야에 대한 기초 지식은 여러분들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게 출제가 됐고요. 또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이제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이렇게 자료 제시형으로 나왔는데 결국 핵심은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이 임시정부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6평에서는요, 왕의 업적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뭐 4번, 5번, 6번에서 고려왕의 업적 하나,
좀 되게 심플하게. 그 다음에 6번에서 조선시대 왕의 업적 하나 심플하게 뭐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기에 문제가 나온다면 뭐 훈민정음, 뭐 집현전 이게 뭐 너무 뻔한 게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 근데 요번엔 좀 어려웠다. 그래서 6번의 세종시기도 답으로 잘 넣지 않았던 뭐 삼포개양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4번 문항 고려왕도요. 뭐 왕건의 업적이나 광종의 업적이 이렇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또 뭐 팔만대장경에 대한 이야기 주고 그래서 그게 고려왕조 시기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그 시기에 쓰여졌던 역사책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같은 경우는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된다. 내가 조금 점수를 더 맞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또 은근히 잘 나와요. 근대 기관 그래서 방문국이랄지 이번에 유경공원이 나왔고 근대 교육기관인 또 민족주의 역사학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등장합니다. 박은식 선생님 이번 출제됐고요. 뭐 신채원 선생님 나올 수도 있고요. 요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요 문항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사가 두 문항 출제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문항이 6번에서 조선 후기의 경제 파트가 주로 출제돼요. 그래서 사회사가 물론 출제될 때도 있는데 경제사가 주를 이루고 뭐 상평통보, 이양법 이런 거 뻔한 거 나옵니다. 그리고 18번에 민주화 운동 하나, 그다음에 19번에 이제 현대사의 각 정부의 정책 관련된 거 경제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금모으기 운동이랄지 OECD 가입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등장하고 20번에 이제 남북 관계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문항 번호는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선택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항의 자료로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 공부하는 거랑은 또 학습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거 살펴보면요. 앞에 고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오답률이 높으면 고난도인데 한국사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6평, 그러니까 6평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학습의 수준이 많이 끌어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임박해서 한국사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뒤에 근현대사가 이렇게 오답률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난이도랑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려웠나? 60만세 운동이 어려웠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공부가 좀 덜 돼 있거나 안 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 때 경제 파트 지계 이것도 뭐 제 수업에서 누차 뭐 만약에 이 파트 나온다면 이거다. 이거 공부해라. 많이 설명드렸고 신관회 역시도 출제의 랭킹 순위 안에 드는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현대사에 오답률 많이 나왔고 제가 20문항 전체 중에서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야.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문항을 하나만 꼽으라. 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그래요. 요거 세종시기. 왜냐면 우리가 맨날 공부하던 그 스타일, 그리고 예측한 어떤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문항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한국사도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아직 뭐 늦지 않았죠. 이게 12월에 개강한 1배속 개념 완성이에요. 전후의 관계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이해시키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강의가 7번 회독시켜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강이 개념 완성이고요. 실제 그 탑재되어 있는 강의 수는 20강인데 5강은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같이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나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한국사 만점 받을 필요도 없고 1등급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3, 4등급 수준에 딱 맞는 거 그리고 진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등급만 나오면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배속 압축. 그래서 요 2배속 압축 수능 한국사 천마총 들으시면 되겠고 30분씩 10개 강의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듣는 강의에 그러니까 러닝타임에 5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더 여러분들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시간 최소한으로 드리고 원하는 등급, 원하는 점수 나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강의예요.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게
6월 12일 날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평 마무리하고요. 이제 1번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1번 문항 너무나 우리한테 그냥 선물처럼 냅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맞추셔야 돼요. 자, 가시대 사회의 모습 가장 적절한 것은 실제도 우리 1배속 수능 개념 완성할 때요. 제가 이 파트, 선사시대 파트는 출제 경향이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신구 할아버지다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석기랑 구석기 이게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아요. 물론 청동기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이제 구석기가 출제가 됐던 거고 뭐 이거 설명할 게 없잖아요. 동굴, 막집, 주먹도끼, 집게 그냥 돌덩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류가 이 돌덩이를 주먹 안에 손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돌을 이렇게 깨트려서 만든 이런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식이구나. 그러면 골라라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선택지가요. 예를 들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짓게끔 여기다가 촘촘하게 넣으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문항을 보게 되면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1번 문제 보게 되면, 1번 선택지 보게 되면, 불교 행사로 8간의 연등회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고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국가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 연등회 8간회 같은 거 성대하게 치르자. 이제 이런 이야기 남기죠. 고려. 다 이렇게 쓰진 않겠습니다. 자,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였다. 그래서 다리, 두 개의 다리에 요렇게 덮개돌을 고인 거예요. 근데 이 덮개돌의 무게가 1톤에서 300톤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올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어야만 저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계급이 높은 이런 지배자, 군장들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뭐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청동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죠. 구석기 시기 때. 아직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모내기 한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내기법을 활용해서 이모작을 실시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거 조선시기구나. 이때 활발해지는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걸린다 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모판에다가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벼농사를 할 때 직접 땅에다가 뿌리는 직파가 아니라 요 모판에다가 미리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이사시킨다, 이 씨앗 앙자, 그래서 이양법 요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이양법 또는 이 작업을 모내기법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기르는 동안 땅이 쉬잖아요. 그래서 이 쉬고 있는 땅에다가 작물 하나를 더 심어서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 2개 작물이 가능해집니다. 이 농작법을 실시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벼하고 보리, 이렇게 이모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나라별로 독자적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특정 나라를 이렇게 준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 뭐 동무, 동해, 무천이랄지, 고구려, 동맥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제가 요거는 사실 이제 작년에 그 학익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9월 달에 특강, 딱 직전에 특강 하나 열면서 요거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 무렵에 9월 달에 23년 9월에 이게 바로 등재가 된 거예요. 가야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평가 모의고사 6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수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뭐 이거 몰랐어도 이렇게 다 줘요. 수능은. 주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낙동강 일대 중하류 지형, 한반도 동남부 제일 끝에 질 좋은 철과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또 이웃나라인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 이 가야가. 그래서 고령이랄지 김해 일대 자리 잡은 요 가야가 유네스코 세계가 지켜야 되는 그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골라볼게요. 가야. 전국을 조선은 몇 도? 8도. 조선이죠. 고려는 5도 양계. 자, 대조영, 발해. 인재 양성기관으로 국학. 여러분들 교육기관 너무 잘 나온다. 근데 이 교육기관은 4종 세트가 있어요. 요 4종 세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출제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배우다 학으로 끝나는 거. 태학, 국학. 근데 요 태학은 소수리망대, 불태율,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태학과 그 다음에 요 국학, 요거 뉴스페이퍼 신문왕시기 때 국학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자제들을 양성하는 거, 키우는 거, 이게 자가 들어가요. 아들 자자가. 그래서 자감이 하나 있는데 주자 많이 주자 뭐를 그러니까 교육 많이 시키자. 주자감 요게 있어요. 요거 어디 거? 요거 발해 거. 이것도 아주 잘 출제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거꾸로 하면 뭐야? 감자 뭐죠? 감자국. 요거 하나 나온다고요. 그래서 국자감. 요게 또 하나 출제가 되죠. 요거는 고려시대 교육기관. 뭐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뭐 뻔한 거 성균관 잘 출제되지 않고 서원이 조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4종 세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3차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거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고려 거란 전쟁? 우리 드라마 요번에 많이 했었잖아요. 인기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고려 거란 전쟁. 요거 아니죠. 이거 고려식이고. 요거 신문왕 신라죠. 자, 5번 금강가야 등 여러 소국들이 연맹을 형성하였다. 가야 이야기.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가 이게 너무 색깔이 다르잖아. 제대로 공부 안 했어도. 그래서 정답 5번. 자, 그다음에 3번 갈게요. 자, 요것도 조금 어려웠으려나. 자, 밑줄칠. 근데 이거 다 칠지도에서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민정문서, 신라의 민정문서.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몰랐어. 민정문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민정문서는 신라가 세금 거둘 때 그 마을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남긴 기록이 일본 절에서 발견이 됐어. 그 작성한 문서가. 근데 요걸 보니까 이거 나 잘 몰랐다, 여러분들. 그런데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나라는 뼈다귀에 우리는 품계가 있잖아. 골품제. 신라 거구나. 나머지 다 몰라도. 이거 신라 골라라. 뻔한 거. 자, 그럼 1번. 지방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그래서 신라가 원래는 이제 경주 중심으로 수도가 치우쳐 있었는데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내죠. 땅덩어리가 넓어지면서 행정구역을 9개, 작은 수도 5개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수도를 보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과거제가 언제 나왔어요? 우리가 과거 시험 이러면은 조선시대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데 그거 아니라고. 시작점은 어디냐면 고려시대도 과거제가 있었다. 그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조선시대 모습이에요, 과거제. 자, 3번.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8조법. 제가 우리 이제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도 고조선 파트가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기에는 문항수의 제약을 받아요. 6문항 중에서 고조선 파트 하나 넣기에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로 보통 들어옵니다. 8조법, 고조선이죠. 자, 4번. 국가 운영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이거 조선시대. 이건 공부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성종 때 완성되죠. 조선 성종. 자, 5번. 근대 문물을 살피기 위해서 일본의 조사시찰단.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여기잖아. 근대 문물. 이거 근대 파트구나. 제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냥 너나 마나한 이런 선택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몇 개는.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 이제 그 제가 내신도 하고 있는데, 내신 연구소 하고 있는데, 우리 보니까 학생들 교과서 제가 구종을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때문에 구종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 고려 파트의 첫 장면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게 다 들어가요. 이 통천관, 황제만 쓴다는 이 통천관을 쓰고 있는 태조 왕건의 동상.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딱 앞에 이제 고려 파트 시작점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할 때 그때 공부 조금만 했으면
그렇게 막 수능이 어렵진 않죠. 수능 한국사는 그냥 점수 가져가는 거죠. 이 장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실은. 근데 나는 낯설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혀 안 한 거죠, 공부를. 뭐 또 팔만대장경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목판 있어요. 이거 고려 시기의 문화유산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고려 시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1번. 동학이 창시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쪽의 학문이자 종교예요. 근데 이게 이 명칭이 어떻게 붙었냐면 서학, 그러니까 이 서학은 서쪽의 학문인데 이게 천주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유입될 즈음에 이 천주교가 유입될 즈음에 이거에 대항하기 위한 이제 동학을 최재우가 몰랑양반이었던 이 최재우가 창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점이 어느 정도쯤에 들어갔을까? 근데 이게 고대 시대, 뭐 조선 시대 후반기에 거의 근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엔 또 동학농민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파트. 그 다음에 2번 조선 후기인 거죠. 뭐 정확히 1860년대 무렵. 자, 2번 삼국 사기가 편찬되었다라고 했는데 삼국 사기는 여러분 삼국시대의 역사서예요. 그걸 기전체로 쓴 건데 고려시대 때 편찬됐던 삼국의 대표적인 역사서 2개 알려줍니다. 제가 하나는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삼국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둘 다 삼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삼국시대 당대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서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전대의 역사들을 정돈하고 한번 이렇게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김부식이 무슨 난을 진압하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 역사는 뗄래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역사를 건드려요. 뭐 이렇게 재정비를 합니다. 자, 요렇게 고려시대 때. 요건 언제 써요? 요거는 고려 후기 때 몽골 침입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충자 붙은 왕 때, 충렬왕 시기 때, 원간성기 때 쓰여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죠. 혼란한 상황 때 역사를 정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이겠죠. 이게 삼국유사가 들어가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 왕조니까. 자, 3번.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라고 했는데 정규신화 초대장. 우리 이렇게 외워요. 우리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정규신화, 수원화성. 그러니까 정조라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가 조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언어, 우리 말 연구했던 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1931년 무렵. 연도까지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석굴암 본존불상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신라죠? 넘어가겠습니다. 석굴암 신라.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이게 랭킹 1위였어요. 여러분들 오답률 요거는 인정. 지금 20문항 중에서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틀려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5번. 왜냐면 이렇게 뻔하지 않게 조금 문제가 출제돼가지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다 넘어가서 여기 요거 있잖아요.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그럼 요게 세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자, 사군 육진, 위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여진하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준 것도 세종이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외구의 침입이었어요. 끊임없는. 일본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외구 침입. 얘네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세종이 대마도를 치잖아요. 세종 때. 그래서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했다가 근데 이 외구들을 더 궁지로 모니까 사실 거길 치고 나면은 외구 침입이 좀 이렇게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요. 세 군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을 포함한 이제 두 군데를 열어서 이제 삼포개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세종 시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나머지 내용 볼까요? 우산국, 울릉도, 독도 정벌하여서 복속시켰어. 이 지증왕이잖아. 신라 지증왕. 수나라, 당나라에 거듭된, 근데 여기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죠. 수나라, 당나라, 살수, 안시성 전투. 요거 살았나 백곰매기. 자, 그 다음에 4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천령 이북의 이 지역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쭉 넓힌 거 요거는 공민왕 시기예요. 원간석기 공민왕. 자, 그 다음에 5번 미국과 요것도 은근히 나오죠.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 미국이 우리한테 군사 원조를 해주겠다. 우리나라에 또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런 도움을 주겠다라고 조약을 체결한 거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휴전협정 계속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거부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달래기 작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조약을 체결을 얻어내게 됩니다. 직후에. 자, 넘어갈게요.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뻔하다고요. 전황 나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상평통보. 그러니까 전황은 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돈이 마르는 현상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때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뭐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구리가 부족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거래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관용으로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도 있고.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금융실명제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을 쓰게 하는 거. 그래서 비자금 조성을 막았던 좋은 정책이었죠. 그래서 YS, 김영삼. 자, 다음에 2번 물산 장려운동. 우리 거 쓰자. 우리 물건을 쓰자라고 장려했던 거. 이거 일제강점기. 왜냐면 이제 일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상품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거 내 살림 내 것으로 조만식 뭐 이렇게 일제강점기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철 제품은 지금도 쓰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철기 시기예요. 근데 요게 들어가죠.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시기 처음 사용했던 거, 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앞에는 맞는 것 같고 뒤에 서술어를 다르게 놓고 막 이렇게 꽈요, 문제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철제 농기구, 이건 철기구나. 이 시기 나오면 전혀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4번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먹고 사는 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품화시키고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 조선 후기 때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 5번. 노급이 폐지가 되었다. 이거 귀족 관료들이 좋아하는 거. 왜냐면 읍 단위로 주니까 땅덩어리 굉장히 크게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언제? 뉴스페이퍼. 내가 바로 신문왕이다. 신문왕 때 없애죠. 신라죠. 자, 7번 갈게요.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근대사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프랑스군 강화도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실제 이제 그 문호 개방을 하는 시작점도 강화도고요. 근데 앞에 여기서 많이 싸우죠. 프랑스랑 한번 싸우고, 미국이랑 또 싸우고 막 이러죠. 이건 병인양요. 자, 1번.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 인물, 윤관입니다. 윤관. 이 고려시대 때 외침이 잦았죠. 그래서 거여몽, 홍건적, 왜구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징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2번. 나당연합군의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 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치죠. 요거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신라의 통일전쟁. 우리 암기 팁 뭐죠? 살았나 백군매기. 살았나 백군매기. 이렇게 갑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까지. 자, 3번 병인박해.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이제 처형하게 되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 있는 왕실의 이제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죠. 약탈해 가죠. 자, 4번 위화도 회군의 배경을 조사하게 된다. 위화도라고 하는 섬까지 갔다가 군대를 돌려가지고 조정을 장악했어. 이거 누구다? 이성계.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자겸의 난의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앞에 7, 8번이 좀 촘촘하게 나왔죠, 문항이. 1876년에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서의 첫 부분이다.
여러분들은 강화도에서 맺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명칭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게 원래 원문에는 조일 수호조교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수호조교라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맺은 조약. 근데 우리한테 너무나 불평등하고 너무나 불리했던 강압적으로 맺어진 조약이죠. 내용 보면 해안을 측량할 수 있고 지네 맘대로, 또 치해법권, 영사들이 재판권을 갖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 불리한 내용이었다. 자, 1번 집강소. 이거는 동학대 농민들 자치 기구였고요. 척화비, 화의를 배척한다. 우리 서양 세력들하고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요거는 병제, 병오신, 척까지. 신미양요 끝나고 척화비까지. 앞에 틀린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임술년에 일어났던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됐던 거. 요거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왔던 그 봉기 중에 하나는 서북인들 차별했었던 홍경래난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 요거 2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죠. 자, 4번. 운효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앞에서 프랑스 쪽에서 계속 하자고, 우리 이제 문호 개방하자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페르트 도굴꾼 들어와가지고 독일에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또 미국도 치고 들어왔죠. 근데 다 거부했어. 우리 절대로 안 한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 누가 운이 좋았다? 일본이 운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다 유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교 이렇게 연결하시라는 거. 왜냐면은 막 그런 게 헷갈리다. 제너럴 셔먼운이 이런 게 헷갈리니까. 자, 그다음에 5번 북벌. 이건 북쪽을 치자. 이거 호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누가? 그래서 호란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인조죠.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시기 때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북쪽 오랑캐 청나라를 치겠다라고 했던 북벌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효종이에요. 키워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9번 갈게요. 가 사건의 영향. 뭐 뻔하죠. 왜냐면 이제 근대 파트의 그 개화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오는 굵직한 2개의 사건이 이모군란 갑신정변이잖아요. 그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맺어지는 2개의 긴 조약 기억해야 되고, 갑신정변 끝나고 난 다음에 맺어지게 되는 짧은 조약 하나 한성, 텐진. 근데 이게 뭘까?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고 했어요. 그 흥선대원군이 잡혀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앞시기에 이모군란 진압할 때 청이 개입해서 들어오죠. 그때 흥선대원군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난 건데, 여기도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오죠. 김옥균, 박영효, 2030 젊은 엘리트층들이 일으켰던 3일 만에 끝났던 정변이죠.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놨다. 가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 이런 거 다 폐지해라.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국가의 재정을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호주를 중심으로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갑신정변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짧은 거 조약 2개 맺죠. 한성조약, 텐진조약. 그래서 이거 정답 4번입니다. 한성. 자, 삼별초가 여기서 왜 나와? 삼별초는 고려 시기 때 무신들 사병기구였고요. 그다음에 2번 규장각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규신화 초대장 정조 규장각. 그다음에 이모군란이 발발하였다. 그러니까 이모군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9번. 자, 그다음에 5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걸맞지 않죠? 요거 백두산 일대 가가지고 간도 일대 명확하게 하려고 정계비 세우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 숙종 때. 조선 숙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할게요.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런 거, 내가 좀 웬만하면 이렇게 다 맞춰서 등급을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것까지 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개화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추진 기구, 중심이 되는 기구는 통리기무하문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많은 근대 기구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화폐를 발행한 전환국이랄지,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 인쇄
최소예요. 방문국이랄지 또 재중원이랄지 의료기관 이런 것들 운영이 되었다. 한성, 방문국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볼까요? 이게 전혀 아니잖아. 한국신민서사, 일제강점기 이 정도 알아야죠. 60만세 운동 이것도 일제강점기. 이거 어렵진 않네, 여러분. 왜냐면 너무 선택지가 벌려져 있어. 자, 3번 50총선, 이 현대사. 경부고속국도 개통식,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아니죠. 너무 쉽게 구성됐네요. 정답은 4번. 근데 요거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영어 교육. 왜냐면 이제 한국 문 열었어. 근대 문물이 막 들어와. 관리들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근대 문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대 교육기관이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영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제가 그 얘기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그래서 저 유경공원이 사실 이미 관료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 막 머슴들 데리고 오고 막 거드름 피우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출석률도 되게 낮고 막 이랬다고 쉽지 않았다고 저걸 운영하는 게. 근데 저기에서 굉장히 모범생이 하나 있었네. 그 모범생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친일파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완용 굉장히 모범생이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키워냈는데 결국 나라를 이제 배신을 하게 되죠. 자, 11번. 기회주의자를 키워낸 거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광무라고 하는 연호가 사용된 시기에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고 하는 9번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기입니다. 대한제국기의 업적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 이것도 똑같이 선택지가 엄청 벌려져 있어요. 노비안건법. 이거는 고려 광종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답으로 맨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비를 이게 호족의 노비는 개인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저를 검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민으로 올려주게 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고려 광종 시기 때. 자, 그다음에 2번 새마을운동. 요게 이제 도시를 막 개발하니까 농촌하고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농촌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 땅과 이 백성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돌리는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인데요. 저게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 세력은 어디냐면 권문세족이에요. 그래서 공민왕, 신동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공민왕. 자, 4번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쌀을 증식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쌀을 빼앗은 거 요거 이제 1920년대 상황이죠.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해서요 실시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저 토지는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 증서예요. 소유권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대한제국기 때 광무개혁 시기 때 한 겁니다. 근데 하다가요 일본이 또 이제 무슨 전쟁을 벌인다. 러일 전쟁을 터뜨리게 되면서 이게 결국엔 중단이 되죠. 그래놓고 이제 일본이 야 너희 나라는 토지의 소유가 누군지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기가 너무 어렵지 않냐 라고 하면서 실시했던 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12번.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한국인에게 차별적으로 태형 이게 조선인 태형령이에요. 그러니까 태형령. 그래서 저런 수치스러운 엉덩이를 까가지고 이렇게 태형을 때리는 거 이미 다 없어진 상태라고 저형벌은. 근데 이걸 다시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을 시킨 거 무단통치 시기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고르게 되면 헌병경찰제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균역법 이것도 우리 암기 팁 있는데 탕균속 이거 그죠? 탕평비 균역법 그다음에 속대전 영조의 업적이죠. 1년에 1필만 이렇게 옷감을 내는데 군역 대신에 옷감을 내는 겁니다. 그걸 원래 2필 내던 걸 1필로 줄여줬어요. 영조.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근데 도병마사 식목도감 요 관리들 최고위층이 모여가지고 했던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거. 요거 고려 시기 기구고요.
홍범 14조, 나라의 큰 법 14개 조가 반포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가보개혁기 때 시행이 됐던 거. 자, 삼천교육 때 사회의 악을 일소하겠다며 누가 사회의 악인지 모르겠으나 사회의 악을 일소하겠다며 깡패들 소탕하고 뭐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저 삼천교육대를 운영했었던 사람이 누구죠? 전두환.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를 좀 안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빼앗기니까 뭘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 언어와 그 다음에 역사, 이걸 지키면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다. 그래서 이 나라가 빼앗겼어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언젠가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강조하신 게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죠. 그래서 한국 통사, 우리의 아픈 역사를 여기다가 담았어요. 우리나라 국권 피탈 되는 그 과정을 담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모두 조상의 피로서, 조상의 혼으로서, 우리의 혼, 정신 이런 것들 강조하고 계셨던 분이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근데 신채호 선생님 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정답 2번. 평양천도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고구려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남진정책 장수왕. 그다음에 좌우합작운동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다. 현대사로 들어가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그다음에 홍경래의 난.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조선 후기 때 이제 서북인에 대한 지역 차별로 일어난 거죠. 홍경래의 난. 틀린 거. 그다음에 5번 진보당 사건으로 탄압받은 인물을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봉안.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이제 뭐 우리 막 전쟁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막 갈려져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조봉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이제 평화통일론 이런 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막 무력통일 이런 게 대세의 흐름인데 평화통일론 이런 걸 주장을 하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진보당 을 탄압시켰죠. 해체시켜버렸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요.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득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탄압을 받게 됐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성 그 비행사 독립운동가이자 이 여성 비행사 권기옥을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한국인으로서 관심 갖고 알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죠. 요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이 임시정부의 포지션은 외교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뭐 구미위원회, 그러니까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이랄지,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랄지, 파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외교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시도했었죠. 정답 2번. 교육 입국 조선은 요거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근대식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키워내는 한성사범학교랄지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연행사,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청나라로 가는 뭐 사절단? 사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경으로 가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청을 오랑캐로 보면서 북경이란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연경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말하는 이제 북경에 가는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불렀었어요, 당시. 넘어가세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별기군, 신식군대죠. 자, 그리고 5번 반공령을 선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곡식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 거.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조약을 한번 개정을 하죠.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원래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강화도 조약의 이 부속 조약에서 이 양질의 곡물을 계속 빠져나가게끔 허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 조일통상장정 개정에서 요거를 걸어줬어. 그래서 거기서 반공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일본하고 요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연도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1889년, 뭐 90년 요때 함경도랄지 뭐 평안도 일대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때 앞에서 일본하고 맺어졌던 조약에서 나라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곡식 나가는 거 막을 수 있는 요런 거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 무렵에 한번 내려요. 방공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포하는데 뭐 얘네가 사전에 원래 너희가 1개월 전에 얘기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니네 얘기 안 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배상금을 물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첫날에 돈 꿔가지고 배상금 물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랑 완전 다르죠. 일제강점기니까 요거는 앞에 개항 개화기 뭐 요 무렵이고요. 연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 자, 넘어갈게요. 15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문항에서 북벌 했잖아요. 북쪽 오랑캐를 치자 효종 때. 근데 이렇게 연행사 이런 사람들 북경에 왔다 갔다 하고 갔다 보니까 서양의 문물이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청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오랑캐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오랑캐이기는 하지만 북쪽에 있는 것을 배울 것이 있으면 그건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북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대세의 흐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개화 세력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배우고 우리도 교류를 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년회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 3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상재 선생님을 이렇게 중심에 둬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민족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모아가지고 민족 유일당 운동에 성공을 보게 된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신간회죠. 요게 새로운 싹이에요. 새로운 싹. 그래서 요렇게 자와 우가 민족주의계와 근데 민족주의계라고 해서 다 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 민족주의하고 손을 잡아서 여기에서 요렇게 꽃을 피운 게 뭐다? 이게 새로운 가지 신간회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기 강령도 있죠. 기회주의자들은 우리는 합치지 않는다. 설령 얘네들이 손을 잡지만 이제 우익 쪽에 우파 쪽에 맞아 민족주의계하고 손을 잡기는 하지만 약간의 친일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손 안 잡겠다라고 했던 게 신간회입니다. 근데 요 신간회의 탄생이요 27년이고요. 그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고 여기 앞에 26년에 뭐가 터지냐면 60만세 운동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간회가 이걸 지원했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요거 지원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요거 정답 3번. 자, 4번. 3.1절 기념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드리는데 그 기념 미사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거기에 담아요. 제야 세력들이. 그래서 요거는 유신헌법 시행됐을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그다음에 조선 책략. 그래서 러시아가 너희 나라 위협적이니까 연미국, 친중국, 결일본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 여기에 반발했던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연도를 가지고 간다기보다 그냥 개항기 무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연결하죠.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죠. 자, 16번. 밑줄 친 한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제목에서 홍커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끝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한테 더 막 어렵게 여기다 다른 내용을 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을 던졌네. 이러면은 누구예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고 거기에는 이봉창, 일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진 인물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이제 홍커우 공원에 물통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수선사 이게 뭘까요? 갈고 닦는 결사. 불교계의 개혁운동이에요. 이건 진울입니다. 고려시대 진울. 그다음에 조선 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성이네요. 이건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작성하고 이게 어느 단체의 활동 지침서였어요? 의열단.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시행하겠다. 의열단.
나석주 뭐 이런 사람 단원이었죠. 자, 4번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을사늑약 체결된 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준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다 가시죠. 근데 결국에는 뭐 문전박대 당하죠.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었다. 이거는 뭐 을사늑약 이후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이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자, 5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이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50총선 막기 위해서 이제 이때 김규시 선생님이 평양으로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났던 거. 자, 17번. 자, 밑줄 친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농지개혁 출제됐네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 임기 2년에 이제 재헌국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탄생된 재헌국회에서 실시했던 업적 2가지 기억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가 농지개혁,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친일파 처리 문제. 이걸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왜 오답이 많이 나왔을까요? 만민들의 이제 공동회 이런 것들 개최되었다. 이거 독립협회. 자, 조선 형평사가 진주에서 조직이 됐는데 이거는 백정들의 그 신분해방운동, 차별, 철폐운동이에요. 백정은 고기 만드는 사람들, 도축업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갑오개혁기 때 이미 신분제가 철폐가 됐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한다든지 사고 팔리는 이런 행위는 이제 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도 이 도축업자들을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저울 양쪽이 균등하게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이게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름을 지었죠. 형평사가 조직이 되었다. 자, 국채보상운동, 우리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거, 경제주권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뭐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거. 이제 시기는 우리나라 병합되기 직전에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영국이 검은 돌을 불법 점령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영국이 우리의 검은 돌을 불법 점령하죠. 그래서 요거는 연도 안 쓸게요.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8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 나도 우리나라 땅 주워 먹으려고. 이거는 정답 1번입니다. 6.25 전쟁. 그러니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고요. 임기 2년에 재헌국회의원이 있고 거기에서 시행됐던 게 농지개혁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6.25 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법이 한번 고쳐지게 되잖아요. 부산에서 넘어갈게요. 자, 18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 그쵸? 민주화운동이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번에는,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이 출제가 된 거예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탁 치니까 억하고, 그냥 죽었다,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헌법은 못 바꾼다. 이제 곧 올림픽도 치르고 해야 되는데 무슨 헌법을 바꾸냐라고 하면서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6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여기에 굴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 막 그전에는 무슨 대통령 선거인단, 막 자기가 자기 이름 쓰는 거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뽑고 했었는데, 이제 국민한테 표를 직접 받는 체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뭐 연임 못해. 대통령 우리는 딱 한 번, 그리고 5년만 할 수 있고 이렇게 국민의 표를 직접 받아야 되고. 자, 1번 유신 체제가 붕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 유신과 관련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로 들어가니까 안 맞죠. 요건 전두환. 2번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50총선 치러지기 직전에.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언제예요? 5.16 군사정변. 만약에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려면 물론 시기적으로는 앞이지만 전두환은 12.12 쿠데타. 여기는 5.16 군사, 이거 박정희.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죠. 요거는 우리 이제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난 다음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던 그런 개헌이죠. 아니죠. 자, 19번.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올해 들어 수출이 예상외로 호황을 맞이했다. 이게 여러분들 경제개발과 관련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문제 잘 출제되고요. 근데 지금 요 가의 사료 내용은, 요 기사 내용은 이렇게 1970년대 이어서 올해 제2의 수출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요게 1970년대 상황을 지나서, 맞죠? 70년대 이어서 지금 미 달러와의 가치, 국제 금리, 그다음에 원유가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3조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게 전두환 시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개발, 거기에 기반 삼아서 전두환 시기 때 이제 호황을 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면 얘도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애국심과 쭉 나왔었는데, 우리는 IMF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라고 하면, 아, 이거 IMF가 온 YS 김영삼 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아, 여야 간,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협을 이뤘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이게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앞에 있는 김영삼 정부는 이 노태우 정부의 당하고 같이 통합 3당 합당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간 교체됐다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적 정권 교체 위협을 잃었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이걸 성공했다. 아, 그러니까 이건 DJ 김대중 정부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 골라라라고 했을 때, 자, 1번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선택지로는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냐, 시점을 언제로 골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 황국 시기구나, 대한제국 시기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는 뭐 1898인데 연도 외울 필요 없고 대한제국기 이렇게. 자, 그리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이제 그 일본인 재정 고문으로 왔었던 메가타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경제 침략하기 위해서 한 것이 화폐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권 피탈기에 이루어졌던 거, 뭐 일산의학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정답 요렇게 들어가네요. 전두환 다음에 OECD 가입이 김영삼,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4번 보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5개년 계획 추진된 거는 앞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틀렸고, 자, 5번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50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북관계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88 올림픽을 유치한 건 전두환 정부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개최를 알고 있으면 돼요. 88 서울 올림픽, 이건 노태우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진일보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진짜 여기 올림픽에도 참여시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 때구나. 여기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또 하나 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 군국기무처가 웬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래도 느낌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그죠? 요거는 가보개혁기 때 개혁안 추진했었던 기구였고, 자, 치안유지법, 이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제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병창기죠. 이것도 일제강점기인 거 알잖아요. 자, 4번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했죠. 저걸 파병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 상황을 이뤄냈다.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하시고 저랑의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